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젊었을 적 교수다 뭐다 병원 일에 더 신경 쓰다 보니 결혼도 늦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도 늦은 나이에 얻었죠. 늦게 이룬 가정인 만큼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외동딸도 금지 옥엽으로 키워냈습니다. 딸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서 해외 유학이며 비싼 악기들을 사줘도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거기다 어찌나 마음이 예쁜지 자라면서 그 흔한 반항도 해본 적 없는 온순한 성격으로 자라서 볼 때마다 늘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가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저희 딸을 위해주는지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딸을 보내려는 생각에 누굴 데려와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사위가 저희 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몇 년을 연애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몇 년씩이나 연애를 하고서는 한순간에 갈라서는 경우도 많은데 딸은 처음 연애한 남자가 마지막 남자가 된 것이었죠. 연애하는 동안 사위는 참 듬직하고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고민도 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었죠. 하나뿐인 딸을 사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결혼 후 둘은 동네에서 예쁘게 사는 신혼부부라고 소문이 나서 딸을 보러 동네에 가면 이웃 주민들이 모두 딸을 예뻐해주며 남편은 어쩐 일로 떼어놓고 나왔냐며 장난으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졌었죠. 사위는 딸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을 모두 살뜰히 챙겼습니다. 2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으로 선물이며 고기나 과일 같은 것들을 한가득 사가지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지만 아내는 사위에게 대접받는 기분이라 좋아하는 것이 눈에 선명했습니다. 사위도 아내의 취향을 어찌나 잘 아는지 아내가 좋아라고 할 만한 것들로 늘 선물을 챙겨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집이 빈 것 같아 마음이 적적했던 저희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딸과 사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거니 아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딸을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먹지 못했는데 딸도 자기 엄마를 닮은 건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쳐다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은 챙겨 먹지도 못하니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는지 간신히 벽에 의지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헬쓱해진 모습을 보니 딸이 너무 안쓰러워져서 딸은 안방에 눕혀놓고 아내와 저는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다 해갈 무렵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위가 온 줄로 알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사돈이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당황한 듯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게 돼서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돈도 저희 딸이 입덧 때문에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아 음식을 조금 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이 가지고 오신 보자기를 풀어보니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종류별로 해오셨습니다.
사돈의 정성에 저희가 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던 중 딸이 안방에서 자다가 깬 건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돈은 그런 딸에게 밥은 제대로 먹는 거냐며 걱정하시면서 딸을 부축해 주시며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라며 다시 이불까지 덮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는 참 딸이 시집을 잘 갔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후로 한 달이 지나자 다행히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덧은 말끔하게 사라지고 다시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딸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가득 해서 딸과 사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동안 딸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녁 식사는커녕 저희 집에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었거든요. 딸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출발해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무슨 일인지 퇴근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오지 않아 오다가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못해 딸 대신에 제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래도 사위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애를 태우고 있으니 사위가 일이 바빠서 이제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사위가 딸을 잘 챙겨준다고 해도 딸이 혼자 집에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친정에 있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도 저희와 같은 생각인지 도착해서는 저희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이상하게도 싫다면서 집에 있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번도 고집을 피우지 않던 아이라 이상하게 여겨졌었죠. 결국엔 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 주제는 뒤로 하고 밥을 먹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주말에도 어김없이 사위와 딸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사위는 딸에게 반찬이며 나물이며 젓가락을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딸에게 반찬을 놓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가 딸에게 많이 먹으라며 어깨를 토닥여주자 갑자기 딸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저와 아내는 화들짝 놀라서 왜 우냐면서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아니라며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라며 말을 얼버무리고 밥도 다 먹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지만 딸이 저희에게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제 자식인데 그 속을 제가 모를까요? 아내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아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어 본 끝에 아무래도 사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멀쩡히 밥을 잘 먹던 딸이 사위가 한마디 건네자마자 눈물을 흘릴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사위에게 사람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딸이 저희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틈만 나면 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없냐며 넌지시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속만 타들어가는 채로 2달을 넘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기껏 돈을 들여가며 사람을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는 사위의 소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 저희는 헛다리 짚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는 드디어 단서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무리 감시해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는 사돈 어른에게도 사람을 붙였는데요. 혹시 사위 때문이 아니면
사돈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붙였는데 이상하게 매번 딸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와 저희 딸까지 셋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셋이서 장을 보러 가는데 만삭인 저희 딸은 꼭 두 사람보다 조금 뒤에 걷고 심지어 장을 본 물건들을 모두 딸에게 들게 하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당장 딸에게 갔습니다. 사돈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진 몰라도 안 그래도 몸이 무거운 임산부에게 몽땅 자기 짐을 들게 하고서는 자기들은 빈손으로 달랑거리며 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당장 달려가 그런 되먹지도 못한 곳에서 빼내오려고 하실 겁니다. 저 혼자 받아본 사진이었는데 아내에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이미 딸의 집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수차례를 눌러댔습니다.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것이 느껴지며 당황한 얼굴의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당장 딸에게 집에 가자며 딸의 짐을 챙기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돈이 있었던 건지 제가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저를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며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사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얼어 죽을. 어디 자기 아들 자식 품고 있는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딸 시집살이도 시키면서 피 말리고 있었을 줄이야. 아기 낳을 때까지 사위도 당신도 우리 딸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말어. 저는 화가 나서 사돈이고 뭐고 이판사판으로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밀치고 딸의 짐을 챙기러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한가운데에 돌부석처럼 굳은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제로는 처음 보는 여자였죠. 사진 속에서 사돈과 함께 딸에게 짐을 넘기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다른 곳도 아니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숨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있어? 당신도 우리 딸 힘들게 한 사람이지? 그러자 그 여자는 당황하며 자기는 신우이라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식이며 상견례며 사위도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동생이 툭 튀어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만 있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맺힌 것이 많았던 듯이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요. 심지어 저 여자도 임신한 지 3개월이나 됐다며 저에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뒤로 넘어갈 듯이 울어댔습니다. 집이 아수라장이 된 그때 사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웃으며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다 저를 보고서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나가지도 못한 채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자기 집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에게 달려가 뺨부터 올려쳤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이렇게 악독하게 필 수 있습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 시종 노릇을 자기 아내에게 시키고 심지어는 바람 피우는 사실까지 저희 딸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를 집안까지 들이는 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뒷골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사위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어 주려는 그때 딸이 외마디에 신음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딸을 돌아보니 이미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딸을 들쳐업고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산모가 너무 위험해진다는 말에 저는 다른 선택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제발 저희 딸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저희 딸이 아프니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의사를 붙잡고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설명을 하다가도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몇 번이나 설명을 멈추고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설명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제 설명을 다 듣고서는 망연자실해서는 사위와 사돈은 어디 있는 거냐며 잔뜩 화가 나서 말했지만 사위와 사돈은 병원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딸이 겨우 수술이 끝나고 의사에게 설명을 들으니 아무래도 딸이 폐혈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산모는 무사하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틀에 걸쳐 겨우 정신을 차렸고 딸이 깨어나서 말해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엔 증거를 잡아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다며 당당하게 그 여자를 자기 집 위층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여자를 보며 오히려 자기 아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예뻐라 했다는 겁니다. 딸은 그 사이에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이혼도 생각했었지만 사위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공연과 관련된 사업이라 이혼까지 하고 나면 자기는 설 수 있는 무대조차 없는 연주자가 되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말하는 것도 부모 가슴에 상처내는 일이라 생각해서 말도 못했었다며 차라리 다 알려지고 나니 속 시원하다며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저희 딸을 보러 와서는 걱정된다는 듯이 어디서 그렇게 상한 음식들만 드신 거냐며 그것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는 표정으로 딸을 보니 의사가 나가면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악마도 그런 악마가 따로 없더군요. 배가 불러온 딸에게 그 여자의 양말을 다리라며 던져주기도 하고 그 여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들을 잔뜩 사오거나 만들어주고 남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직전에서야 저희 딸에게 그 남은 음식들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봤던 그 음식들도 다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상황을 발견했던 날에도 자기 집에서 요리하면 요리하는 냄새에 입덧을 한다며 저희 딸 집에서 그 상간녀를 위한 요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라며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뛰쳐나와 그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경찰들이 올라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죄 짓고 들어있는 인간들은 여기 안에 있는데 왜 저를 막냐고 했지만 경찰은 어쨌든 신고는 저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를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했지만 사위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다며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서러운 마음이 차올랐지만 사위는 당당하게 자기는 무죄라며 법원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딸에게는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딸도 겨우 기력을 차리고 다시 악기를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근처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 환자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지 저희 딸을 힘들게 했던 세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저희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 말고도 다른 응급 환자들도 밀려들고 있었고, 저는 다른 환자를 받는 것만으로 병상이 가득 찼다며 그 세 사람만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병원만큼 큰 병원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 그 이동 시간 동안은 아주 생사를 오고 가다는 이야기와, 결국엔 그 상간녀와 사위였던 그 남자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는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는 그 2배, 3배는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죠. 앞으로는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